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스톱 협진센터 치주과에서 근무하는 이정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치과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는 살리기 어려운 치아를 빼고 그 부분에 치아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이타늄과 같은 생체 친화적인 금속으로 만든 치과 재료입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새로 집을 짓는 것과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잇몸은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간단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이 정이 많이 가고 편할 수 있습니다. 치아 역시 자신의 치아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정든 집이 안전의 위험이 갈 정도로 낡았으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이와 같이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라면 단단한 안반에 튼튼한 기둥을 이와 같이 심고 여기에 집을 지어야 하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뼈에 나사 모양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이와 같이 올립니다. 만일 잇몸뼈가 단단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이나 심으면서 잇몸뼈 이식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개까지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임플란트 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전신질환의 이유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임플란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치 부위를 두고 양쪽 치아를 씌우는 브릿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하면 잇몸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치아를 깎고 씌워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양쪽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브릿지를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해먹을 안전하게 걸기 위해서는 양쪽의 나무가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브릿지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양쪽 치아 그리고 그 주변의 잇몸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틀니입니다. 틀니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면 한두 개의 치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치아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틀니의 장점은 잇몸뼈에 대한 수술을 피할 수가 있고 임플란트에 비해서 치료의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임플란트보다 씹는 힘이나 유지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도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오래되면 낡고 고장이 나듯이 임플란트와 주변의 잇몸뼈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같이 식립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뼈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임플란트 주변에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잇몸뼈가 녹기 전까지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뼈까지 녹는 경우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처음 파란색 라인에서 점차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는 빠지게 됩니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 원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잇몸 질환과 같이 박테리아와 치태이지만 그 외에도 기존에 잇몸 질환이 있었거나
흡연, 유전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만 했지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되었을 때의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생체 내 흡수가 되는 글라이신 파우더를 물과 함께 강하게 분사하여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제거하는 방법과 물리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보여줍니다. 치료를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부위에서의 발생되었던 출혈이나 통증은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잇몸병과 같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부위가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잇몸뼈가 없어진 형태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한다면 임플란트가 치아의 대체 역할로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한 치아 및 잇몸의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역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잇몸병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우리 몸의 다른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고 잇몸병이나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예방하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